자,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 했다는 사람 없습니까? 상대방이 하라는 대로 이름 적고 도장 찍어주는 경험 하신 분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5, 6년 전만 하더라도 관광지 주변의 수익형 호텔, 최근에는 신도시의 상가들에 대한 투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어떤 경우든 계약이 잘 되어서 투자한 부동산에서 수익이 따박따박 정상적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해서 시세 차익까지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큼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현실 아니겠습니까?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2017년 3월 어느 주말에 은퇴를 약 1년 정도 앞둔 어떤 여성이 길을 가다가 정장 차림에 깔끔한 옷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으로부터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평소에 은퇴 후에 나는 뭘 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던 차라 별 생각 없이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 남자에 이끌려서 간 1층 홍보관에서는 또 다른 상담사 여성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그 여성에게 인계되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듣게 됩니다. 그 상담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017년 12월에 서울 강릉 KTX가 개통되고 2018년 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있어서 이제 강릉이 제주도보다 더 나은 관광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제주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투자처가 될 거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가 분양형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풀기 시작하면서 강릉에 좋은 자리에 있는 호텔이 이제 대부분 분양되고 회사 보유분을 갖고 있던 몇 개 남지도 않은 분양분을 좋은 조건에 시장에 내놓은 상황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리고 그 설명에 덧붙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5년 동안 임대 수익을 확정적으로 연 6%를 보장해주고 만약에 오늘 계약을 체결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취소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하면 팔아도 됩니다. 근데 팔려는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 회사에서 그 사람을 맞추어주기도 한 그런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여성을 데리고 2층 홍보관으로 올라갑니다. 2층에는 주변에 이제 바다로 탁 쌓인 그런 입체 조감도가 있었고 그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게 거의 서울 사람들이 와서 휴양을 즐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속 미래 가치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추가 설명들을 계속 하죠. 그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여성은 이제 벌써부터 그 강릉 현장에 가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좀 이따가 내가 이거 하나 정도는 계약하고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1층에 내려와서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양 가격은 3억 원이고 계약금은 3천만 원인데 계약금 3천만 원을 실제로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들은 대부분 대출되고 심지어는 잔금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듣던 중에 또 더 나아가서 상담사가 조금 부축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 실제 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묻길래 자기는 너무 없는 척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한 3억 원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담사가 그래요? 3억 원 정도 갖고 있으면 한 채 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한 3채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또 말을 하는 상담사한테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종잣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도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머뭇거리다가 이제는 이제 어느 순간 마치 홀린 사람처럼 그 상담 팀장이 제시하는 분양 공급 계약서 3장에다가 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을 쾅쾅쾅 찍습니다. 그렇게 이름도 작성하고 도장도 다 찍고 난 뒤에 그 상담 팀장이 챙겨주는 분양계약서 3장을 쥐고 또 거기다가 오늘 계약 체결했으니까 기념으로 선물까지 드립니다 하고 선물 한 보따리도 손에 들고 홍보관을 나올 때만 하더라도 참 행복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과연 일면식도 없던 사람,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홍보관에서 만났던 사람이 분양계약을 하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위한다는 마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을까요? 그 상담팀장은 왜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면서 그런 설명들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분양 수수료 때문입니다. 자,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분양의 구조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사가 주축이 되어서 땅을 매수하고 또 시공사를 선정하고 부동산 신탁회사와 협업을 해서 분양형 호텔을, 수익형 개별 분양 호텔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분양이 잘 되어야 부동산 개발에 참여했던 관계인들이 돈을 벌게 되겠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 수익형 호텔이 모두 완판되어야 시행사는 돈을 버는 거죠. 또 완판을 해야 시행사는 땅값, 건축비, 또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출 이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도 자신에게 남는 것이 생기게 되겠죠. 호텔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안 팔리면 결국은 시행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텔이든 건물이든 상가든 팔기 위한 영업 조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로 시행사가 분양 대행업체에게 분양을 맡깁니다. 또 시행사는 분양 대행업체가 완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판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게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지급한다고 해서 분양을 촉진합니다. 자, 그런 약정을 하는 분양 대행사는 이제 분양 완판을 위해서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자, 분양 대행사의 영업사원, 또 분양 요원, 상담팀장들은 자신이 설명한 분양 물건이 팔릴 때마다 그에 대한 분양 수수료를 자신의 수입으로 챙기는 거죠. 분양 수수료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채당 500만원, 빌라의 경우에는 한 채당 1000만원,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의 5 내지 7%가 수수료로 정해집니다. 방금 이야기한 그 분양 수수료는 정상적인 경우의 분양이고요. 만약에 시행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남는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 수수료는 최소 10 내지 15%라는 것이 업계의 관행 내지는 통례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수익형 호텔 그 상담팀장은 그 여성에게 한 채를 팔려고 시도했죠. 그러다가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잘 되어서 세 채를 팔았습니다. 와우. 한 채가 3억입니다. 그럼 세 채는 9억이죠. 자, 9억의 최소 분양 수수료 10%. 그럼 9천만 원을 순식간에 그 사람은 번 겁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역에서 만난 사람에 이끌려서 와서 그 분양형 호텔 세 채를 구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분양팀에서 설명한 대로 계약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럭저럭 세 채에 9천만 원 냅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들은 대출이 된다고 했으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 관련 서류에 도장도 쾅쾅쾅 찍고 언제 납부하기로 약속도 하고 일부 또 중도금은 실제로 납부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은 이제서야 조금 정신이 드는 거죠. 자, 이거 과연 9억을 내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길 가다가 누굴 만났고 너무 조건이 좋아가지고 세 채나 했다? 라고 한편으로는 자랑감,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걱정되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죠. 아니, 현장도 안 가보고 실제로 그런 이익이 나는지 수익이 나는지 검토도 안 해보고 쉽게 계약한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말은 들어주지만 그 여성이 실제로 돈 버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 돈 버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까? 자, 그 말을 들어 이제 그 여성은 이제 부랴부랴 강릉 현장으로 몸소 가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가본 거죠. 그러면서 지어진 분양 호텔도 멀리서 쳐다보고 또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방문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공인중개사들 말이 그 분양 가격이 결코 싼 것도 아니고 또 KTX가 들어온다든지 평창올림픽이 개최된다. 그것은 벌써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서 나중에 장래에 가격이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게 더 나아가서 그 물건에 대해서 5년 동안 확정금리 연 6%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시행사에서 약속한 게 아니라 분양팀에서 분양 촉진을 하려고 빈말을 했다는 소문도 이 지역에 파다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쭉 들은 이 여성은 아차 싶었던 생각이 드는 거죠. 30만 원 정도 하는 화장품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 하는 휴대폰도 아니고 9억이나 하는 부동산을 덜컥 충동 구매했던 거죠. 자신 했던 거를 과거로 돌리고 싶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책장 속에 고이 끼워놓았던 분양 공급 계약서를 꺼내서 한 장 한 장 이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계약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깨알같이 적힌 문구들이 이제 눈에 슬슬 들어옵니다. 그 문구를 실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발견해서 기절초풍했던 그 문구, 분양계약서의 기재 내용 외에 분양 상담 시 분양 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라는 글귀를 딱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또 황당한 거, 그 글귀 밑에 자신의 이름 석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여성은 기절초풍입니다. 앞으로 왜 해야 되냐?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제서야 이제 변호사를 찾으러 만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저와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그녀와 만났던 그 이후에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는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도 저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도 저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분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것도 일부 소개해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촌이 논 한마지기를 사도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연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생면부지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을까요? Nope.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올시다입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